70대의 나이에도 지역 봉사활동 등을 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황노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폐렴과 요로 감염 등을 앓다가 폐렴이요? 3개월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떡합니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어느 날 갑자기 당한 그 무엇. 황노인을 숨지게 한 이것은 65세 이상 인구의 사고 유형 1위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노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와, 모르겠다. 자, 이 원인을 알고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황 씨의 할아버지를 숨지게 한 원인이자 65세 이상 인구의 사고 유형 1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랬다는 거죠. 갑자기 이거에 닥치게 된 이거의 거죠. 예. 원인이 와가지고. 그래서 사고를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거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엇일까요? 아니 지병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 지금 멀쩡히 건강하신 분이 예. 길을 이렇게 걸어 가시다가 뭐 화들짝 놀랐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제가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 한 10년이 좀 더 됐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이기도 한데 정말로요? 예. 그 특히 농촌 마을에서 예. 그냥 집 앞에 나와 계시다가 예. 차가 지나가는 거에 놀라셨어요. 그냥 지나간 건데 아무튼 조금 빨랐는지 조금 놀라셔서 두어 걸음 뒷걸음 치시다가 넘어지셨거든요. 근데 넘어지신 게 잘못돼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노인분들께서 의외로 그 놀라서 넘어지시는 놀라는 거. 참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황노인은 그래서 폐렴과 요로 감염이 걸렸단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그게 좀 넘어지면 예. 뇌진탕이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폐렴이라고 요로가 폐렴? 요로면은 소변 관계된 그렇지.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제 중요한 건 노인분들이 이제 뼈가 약하시니까 조금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거나 하거든요. 그 부러지면서 다른 장기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좀 심각해지기도 하고. 골절이요? 아무튼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게 답이 야, 이거 아닐까.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폐렴이 오는데. 이거 다리 부러지. 아니 정답을 지금 예. 맞췄는데도 좀 이해가 좀 안 돼. 그죠?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요로 감염과 이게 폐렴이 생기는 거죠? 예, 넘어지시게 돼서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 되게 많이 오는 골절이 고관절 골절이 많이 오거든요. 고관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관절에 골절이 오게 되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하면 누워 계신다는 건데 누워 계시지 못하면 숨을 크게 못 쉬고 가래를 제대로 못 뱉어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러면 모든 균들이 다 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부러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감염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정답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정답 화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위기 탈출 넘버 원. 건강하던 황노인을 숨지게 한 원인. 65세 이상 인구의 사고 유형 1위인 이것은 정답은 낙상이에요. 바로 낙상. 예. 건강하던 황노인은 낙상으로 인해 엉덩이뼈 골절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숨진 것입니다. 낙상이란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의미하며 65세 이상 인구의 사고 유형 1위로 교통사고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야, 그렇게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낙상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린 넘버원 군과 그 할머니의 생활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나, 할머니 진지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드려. 네. 할머니 김치 드세요. 그래. 벌써 밥때가 되었는가? 연세 좀 저러다 휘청하실 때가 있지. 예. 갑자기 일어나셔서 저러실 때가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엉덩방. 그러나 할머니에게는 분명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랜 시간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혈압 강화제나 감기약 등을 복용한 상태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급히 일어나다가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는 것. 그러나 단순한 엉덩방아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골절을 입는데 뼈의 노화로 인해 밀도가 떨어져 더 쉽게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엉덩이 뼈인 고관절 골절이 치명적이라는 것. 70세 이상 고관절 골절 환자 중 2개월 이내 사망률은 50%. 50%요? 왜 이토록 치명적인 것일까요?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을 때 충격을 측정할 수 있는 흰판에 손목을 디뎠을 때는 손입니다. 91kg 중의 충격을 받습니다. 엉덩이는요? 그런데 엉덩이부터 떨어졌을 때는 무게가 심해. 배신. 무려 157kg 중 정도의 충격을 받습니다. 엉덩이 뼈인 고관절은 상체와 다리를 잇는 뼈로 몸무게의 상당 부분을 지탱해 줍니다. 따라서 몸의 다른 부분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부러지게 되면 걷지 못해 누워있게만 됩니다. 계속 누워있으면 육창이나 폐혈증이 발생하고 아우. 신장, 폐 등 장기의 기능 이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 조심하셔야죠. 엉덩방아 중에서도 수직 방향이 강한 엉덩방아는 척추골절로 이어집니다. 척추골절이란 깡통이 찌그러지듯 척추뼈가 부러지며 압박받는 것으로 다른 뼈로 골절이 옮겨갈 수 있고 만성요통과 심폐기능 이상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벼운 골절이라도 노인 골절은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엉덩방아를 짚고 고통스러워하신다면 절대 움직이서는 안 되고 119를 부르십시오. 또한 평소 자주 넘어지시거나 한다면 다른 질환이 있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반드시 병원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전화 받으세요. 그래, 알았다. 조심하셔야죠. 단지 전화를 받으러 온 것뿐인 할머니. 왜 넘어진 것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걸을 때 발을 높이 들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그러시죠. 예. 그래서 카펫 끝이나 바닥에 전깃줄, 걸레, 장난감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밤중 넘버원 군과 할머니의 생활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조심해야 돼. 미끄럽죠. 저거. 화장실. 바로 이 상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낙상을 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제일 위험하기도 하죠. 어르신들의 가정 안전사고 중 83%가 욕실, 화장실에서 벌어집니다. 미끄럽죠. 눈이 침침한 상태에서 어두운 공간을 지나 욕실로 들어가는 순간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지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낙상사고를 막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이불보다는
오히려 침대가 좋습니다. 침대가 좋으시죠. 왜냐하면 일어설 때 각각의 높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침대가 중심을 잡기 더 좋습니다. 그렇네요. 또 쿠션 역할도 해줍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막기 위해서는 침대에서 1분 이상 앉아 있다가 네. 발목을 꼬고 무릎을 굽혀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순간적으로 원활하게 해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카펫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카펫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바닥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전 배려죠. 자, 한결 안전해졌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더 위험한 계단.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등을 붙이면 훨씬 안전합니다. 겨울이면 곳곳에 생기는 빙판길. 젊은이들은 반사신경이 빨라 손목을 짚고 넘어지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뒤로 넘어져 치명적인 고관절 골절은 물론 척추골절, 두개 골절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용 신발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방법. 네. 있네. 야, 저거 꼭 필요한데요, 저거. 예. 또 욕조 붙인 신발과 안 붙인 신발 이렇게 다릅니다. 어르신 방에서 욕실로 가는 길목은 밤에도 조명을 켜두십시오. 욕실 타일 위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코팅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정말 안전해졌죠?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평소 욕실 바닥에 물기를 닦는 것은 기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넘어져서 크게 다쳐도 자식들한테 숨긴 채 계시다가 끝내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을 늘 살피고 보살펴 드리십시오. 기분이 묘하네요. 참. 남의 같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할아버님 생각 때문에. 그게 생각이 오늘따라 참 많이 나네요. 그러면 그 낙상 사고 같은 것도 무슨 예방 차원으로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뭐 낙상에 있어서 예방이라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우리가 권해드리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그 기립성 저혈압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거는 혈관이 제때 수축해줄 때 수축해주지 못해서 머리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의식이 아찔하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이 이런 조정 능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도움이 되겠고요. 또 하나 운동신경을 계속 쓰다 보면 급한 상황에 있어서 대처 능력이 아무래도 빨라지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그 자료함에서 보신 것처럼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가지고 집안에다가 해주시는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욕실 같은 경우에 진짜 위험해요. 위험하지.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경험자로는 한 번씩 다 했죠. 그럼 미끄러지면 그냥 바로 또 뇌진탕까지. 뇌진탕도 있을 수 있고 팔 짚었다가 또 팔 골절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굉장히 화면은 안 위험하다. 나왔는데 그 어르신들 진짜 위험한 게 그 특히 노인분들 중에 뭐 교회나 성당이나 절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그렇죠. 새벽에 꼭 가세요. 해도 안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살짝 어두우니까. 얼어 있는데 거기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 진짜 많아요. 야, 어쨌든 그 낙상 사고 예방만 충분히 하면 막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몸을 바쳐서 생실험실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